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 최씨 가문의 독재에 대해서 보면서 당시 그 최충원과 그 후손들, 이 최씨 가문을 막을 수 있는 그 세력은 이제 더 이상 고려에 남아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씨 가문의 독재가 60년 밖에 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죠. 60년 뒤에 결국은 더 센 세력이 와서 이걸 끝냈는데 그 세력은 고려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고려 밖에 있었던 거죠. 몽골이 쳐들어왔습니다. 몽골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징기스칸의 바로 그 몽골이에요. 지금 이 초원에 있는 그 몽골 말고 세계를 지배하던 몽골 이놈이 쳐들어온 거예요. 끔찍하죠. 당시에 몽골과 싸워가지고 이기는 나라가 없죠. 아마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이 몽골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중국에다가 러시아를 더하고 거기에 이란과 이라크를 더하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더한 뒤에 거기에 헝가리와 폴란드까지 보태면 그게 당시 몽골 제국입니다. 물론 고려에 쳐들어올 때는 아직 그 정도까지 커지진 않았지만은 이미 그 정도 힘은 갖고 있었던 몽골이죠. 이 몽골이 쳐들어온 겁니다. 자, 몽골이 이제 처음에 쳐들어오기 전에는 처음부터 내뜸이 하고 쳐들어오진 않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늘 그렇지만 그 금나라를 멸망시킨 뒤에 어이 고려 너희가 금나라 4대 했었지. 이제 금나라는 갔다.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천하의 주인이니까 너희 마땅히 우리를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응? 임금 와가지고 조공 바치고 벼슬을 받아가도록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했는데 고려 입장에서는 이 여진에게 꿀었던 것도 쪽팔려 죽겠는데 이건 그보다 더 못한 야만족이 뭔 기술이야 하고 특히 당시 그 최씨 집안은 굉장히 이게 문벌귀족이 다스리던 시대 같았으면 네 뭐 여진이 망했으니 뭐 몽골을 모셔야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최씨 무신 정권이잖아요. 무신 정권이니까 이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뭐야 옳테모 와봐 씨. 우리가 무슨 문신이 다스리는 나라인 줄 알아? 그러면서 아주 뻣뻣하게 굴었던 거예요. 그러자 열받은 몽골이 세계를 정복한 몽골에게 손톱만한 반도 녀석들이 감히 개겨하고 쳐들어온 겁니다. 최씨 정권은 최씨 정권대로 이미 충분히 정보를 확보했기 때문에 모든 군대와 관리와 백성들을 가능한 한 전부 섬으로 도피시킵니다. 당시 그 몽골 제국과 싸우던 나라들이 성공적으로 막았을 경우는 다 이 작전을 썼어요. 왜냐하면 몽골 애들은 물을 초원에서 활동하던 기병부대이기 때문에 물을 못 건너갑니다. 물을 오아시스에 샘물밖에 못 보던 애들이 강물, 바닷물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왕궁을 강화도로 옮기고 그 밖에도 각 지역에 있는 주요 시설이나 주요 물자나 백성들을 우리 서해안에 보면 섬 얼마나 많아요. 여기 섬들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몽골군이 와 하고 내려오면은 육지에 가가지고 이게 청야전술이라 그러는 거예요. 니네 땅을 우리가 다 뺏었다 그러는데 뭐가 없어. 뺏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빈 땅이야. 배고파 이럴 때 이제 섬으로 갔던 군인들이 상륙해가지고 주로 삼별초겠죠. 상륙해가지고 와 하고 공격을 하다가 또 몽골군이 얼마나 세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들이 하고 덤비면 다 도망가서 어디로 가요? 또 섬으로 도망가고 이래가면서 끈질기게 싸운 겁니다. 이걸 무려 40년 동안 이러고 싸웠어요. 엄밀히 말하면 싸웠다기보다는 버텼다라고 하는 게 더 가까운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버텨낸 나라가 없습니다. 몽골이랑 이렇게 싸워가지고. 하나 있네. 싸워서 물리친 나라는 있다. 그게 이제 어디냐면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애들은 자기네 그 자부심 굉장합니다. 어쨌든 당시 베트남과 고려만 몽골과 싸워 버텨냈다라는 거죠. 40년을. 얼마나 결사적으로 싸웠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결사적으로 싸웠는지 이거 보이죠? 이게 뭐예요? 이거 유명한 거죠? 8만 대장경. 굉장한 정성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물리쳐보겠다 그러면서 8만 장이 넘는 이 목판을 파서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멀쩡히 남아있을 정도로 잘 만든 목판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버틸래요? 몽골 애들은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반도를 마음껏 유린하고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찬란한 문화재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때 다 불타 없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신라가 옛날 고대 3대 도시였다며요. 그러면 그리고 경주가 고대 3대 도시였다며요. 그리고 그 신라가 1000년의 왕국이었대잖아요. 그러면 그 1000년 동안 세계 3대 도시였던 경주에 도대체 왜 남아있는 문화재가 이거밖에 없죠?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우리는 왜 문화재가 의외로 이렇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답은 뭐예요? 이때 전부 다 불타 없어졌단다. 예요. 그리고 섬으로 도망가지 못한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약탈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몽골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고 결국은 이제 그 40년 만에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면서 몽골에게 항복을 하고 맙니다. 항복을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 이건 절대로 창피한 게 아니죠. 당시 몽골에게 이렇게 싸워 버틴 나라는 없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둡시다. 싸워 버틴 나라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둡시다. 그것도 한창 힘센 시절의 고려가 아니라 모든 체계가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된 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버텨낸 겁니다. 몽골도 그거를 인정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고려에 대한 그 처우가 몽골이 정복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나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 그 몽골 제국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라 가지고 그 자기가 정복한 지역 사람들을 굉장히 가혹하게 다뤘습니다. 특히 바로 항복 안 하고 막 버티다가 항복한 지역은 막 죽였어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징기스칸이 그 호라즘인가 어딘가에 있는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거기 백성들을 자기에게 끈질기게 저항했다 해가지고 화풀이 해가지고 거기 백성들을 막 죽인 다음에 그 해골을 쌓아가지고 그걸로 피라밋을 만들어 놓고 즐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40년 동안 싸웠고 그 사이에 몽골의 중요한 대장도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 우와 몰려가지고 고려인들을 엄청 죽여야 마땅한데 의외로 대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몽골 제국의 합병은 되지 않았어요. 나라는 유지했어요. 다만 그 관계를 그 장인의 나라, 사위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 형제 그 금나라한테 아우나라였는데 이제 몽골한테는 이제 사위 나라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고려 왕은 꼭 몽골 공주와 결혼을 해야 했다 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시기에 몽골이 고려를 그래 너 나랑 굉장히 오랫동안 용감하게 싸웠어 인정. 그러니까 우리 그냥 친구 이랬던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정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시기는 그 일제강점기 이런 거와 좀 오히려 비슷한 거예요. 다만 나라가 이름은 유지했으니까 강점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보다 조금 약한 이름으로 몽골 간섭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선 이 시기에 있었던 그 몽골 간섭의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개 들어볼게요. 일단 땅 뺏겼어요. 땅. 영토를 뺏겼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 영토가 뺏겼습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좋은 학생들 같으면은 이 뺏긴 영토가 이거 어디예요? 그쵸? 북계하고 동계를 뺏긴 거예요. 근데 북계와 동계는 고려의 무슨 지역이라 그랬죠? 그쵸? 군사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 거란과 싸우면서 여진과 싸우면서 구축한 수많은 군사 기지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거죠. 이거를 몽골이 자기네 땅으로 뺏어갔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거죠. 꼼짝 마! 손들어! 총능. 칼 다 내려놔. 무장 해제시킨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는 왜 뺏어갔을까요? 혹시 제주도 여행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초원이 많죠.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몽골의 초원은 춥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의 초원은 따뜻하잖아요. 따뜻한데 초원이니까 여기에서 말 키우고 말 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말들을 데리고 와서 몽골 사람들이 목장을 만들고 말을 키우고 와서 말 타고 놀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 가면 말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사투리가 저거 한국어 맞아 할 정도로 좀 이상하죠? 굉장히 독특한데 그것도 이제 이 당시에 몽골 말이 많이 섞여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 나라가 자주성을 잃어버리고 몽골의 간섭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왕실이나 관직의 용어가 몽골과 동급으로 쓰지는 못해요. 고려는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고려는 스스로 황제를 자처하고 중국하고 대등하다고 주장했던 그런 나라예요. 심지어 그 금나라에게 사대를 했을 때도 형제 나라죠. 형제니까 레벨이 거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몽골은 그거 다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님 돌아가시면 무슨 조, 무슨 종 이런 거 붙이잖아요. 웃기지 마. 그건 황제나 붙이는 거야. 무슨 조종이야. 그래서 고려는 이때부터 조종을 쓰지 못합니다. 조종을 쓰지 못하고 충 무슨 왕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그럼 왜 충자는 왜 붙였을까요? 누구에게 충성하라고? 그렇죠. 몽골에게 충성하는 무슨 왕. 몽골에게 충성하는 무슨 왕. 이런 식으로 충 거시기 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스스로를 부를 때 일컫는 1인칭 주어, 짐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몽골 황제 외에는 쓸 수 없다. 너희는 딴 말을 써라. 그래가지고 과인 이런 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임금을 신하들이 부를 때 폐하라고 부르는 것도 폐하는 천하에 하나밖에 없어. 임마 깎아. 그래가지고 폐하가 전하로 깎이고. 그 다음에 왕의 큰아들을 태자라고 부르는 것도 태자는 몽골에만 있는 거야. 임마 깎아. 그래가지고 세자 이렇게 다 깎입니다. 모든 게 다 깎이게 되죠. 근데 그 밖에도 뭐 굉장히 많은 포로들이 끌려가고 굉장히 많은 또 뭐 말 내놔라, 철 내놔라, 그리고 이건 정말 끔찍한 얘기인데 처녀를 바쳐라. 아주 굉장히 많은 아가씨들이 또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옛날에 우리 전통사회 때는 시집을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막 13살만 되면 시집가고 막 그랬는데 그 풍속이 이때 나왔다고 합니다. 그죠? 야야야, 저 아가씨 데려와. 그러면은 저기 유부녀인데요. 뭐 벌써 결혼을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남장을 시킵니다. 남장. 그래가지고 남자 옷을 입히고 갓을 씌워 갖고 다니는 거예요. 여자애들을. 그러니까 이 몽골 애들도 나중에 그거 알아가지고 야 저 갓 쓴 애 데려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게지바이라는 뜻의 말이 가스나라는 말이 또 여기서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소득이 있다면 바로 민족의식이라고 하는 게 생긴 겁니다. 그 이전에는 문신놈들, 김씨놈들, 이씨놈들, 막 서로 이렇게 반목하던 사람들이, 자, 몽골이 우리 고려를 지배하면서 두드려 팰 때 신분 가려가면서 두드려 팰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냥 닥치는 데 끌고 가죠. 그러니까, 야, 신분이야 뭐가 됐든, 집안이야 뭐가 됐든, 우리는 결국 몽골놈들 앞에서는 다 같은 고려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드디어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주의와 관련되는 많은 글들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단군신화가 고조선 때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단군신화는 이 몽골 간섭기 시절에 일련이라고 하는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명왕신화, 저번에 뭐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해모수가 내려와가지고 알을 낳고 알에서 주몽이 나오고 하는 얘기가, 이것도 고구려 때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고려시대 이 시절에 나온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민족 영웅을 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이 시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몽골에게 다 같이 차별 없이 두드려 맞으면서 비로소 싹튼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둡시다. 그러나 뭐니 해도 당시 고려를 제일 괴롭혔던 건 뭐냐면은 그렇게 40년 동안 두드려 펴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전쟁을 강요하는 겁니다. 일본과의 전쟁. 말하자면 이런 식이죠. 40년을 두드려 팬 다음에 하도 두드려 맞다가 지쳐가지고 저 그만 싸웁시다. 그래, 이제 우리는 친구야. 친구 맞습니다. 친구야. 친구끼리는 도와야지. 그런데요, 야, 우리 저 새끼랑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몽골은 왜 고려를 봐줬을까요?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몽골은 일본을 정복하고 싶었어요. 당시 일본은 이제 황금의 나라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이 몽골 애들은 일본을 정복하면 거기 가면 금이 있는 줄 알았겠죠. 근데 문제는 일본을 가려면은 몽골이 제일 무서워하는 뭐를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거죠. 배 못 만들어요. 그런데 배 잘 만드는 나라. 당시 뭐예요? 온 무역으로 유명한 나라 아니에요? 고려? 그러니까 야, 고려, 너 배 일가견 있지? 네.
지금부터 배를 만들어라. 네? 일본을 친다. 우리 40년 동안 전쟁하느라고 완전히 그냥 빈털털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한 40년 더 패줄까? 아니요. 우리 동맹이잖아. 네. 해가지고 일본 원정을 강요당합니다. 그 없는 살림에 또 전쟁까지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당시 일본 오늘날의 후쿠오카 지역이에요. 관광 많이 가는 후쿠오카 지역에 상륙한 고려군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 싸우는 모습이 좀 굉장히 진지하네요. 강제로 끌려온 것 치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당시 일본 원정에 참가한 고려군은 굉장히 용감하고 무시무시했대요. 그래서 당시 일본인들은 그 세계를 정복한 몽골군보다 고려군을 훨씬 더 두려워했다 그래가지고 당시 후쿠오카 그쪽 큐슈 지방에는 아기가 이렇게 울면은 옛날 그러잖아요. 너 자꾸 울면은 호랑이 물어간다 뭐 이러는 것처럼 너 자꾸 울면은 고려인 온다 그러면은 우는 아기가 뚝 그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본 원정은 이제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은 그 태풍 때문에 실패로 끝나죠. 그 일본 원정을 3번에 걸쳐서 하게 됐는데 막상 일본에 이렇게 상륙을 했더니 이 긴 칼을 휘두르고 와 달려드는 그 사무라이들을 몽골군이 의외로 두려워했대요. 근데 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야 새끼야 맞짱이다 하고 싸웠던 거 오히려 이제 고려군인 거죠. 그래서 후쿠오카 지역의 영토를 이제 뺏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몽골군은 배에 들어가서 머물렀대요. 그 기습을 할 걸 두려워해가지고. 근데 고려군은 올 테면 와라 그러고 이제 점령은 땅에 딱 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배가 박살이 나고 거기에 있던 몽골군은 그냥 다 수장되고 만 거죠. 그러자 고려군은 몽골군 다 죽었네? 우린 뭐 할까?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뭐 하고 그냥 돌아오고 다행히 고려의 피해는 많지 않았다 그러죠. 그래서 일본 원정이 실패로 끝났어요. 근데 당시 일본을 공격하는 사령부, 연합사령부가 정동행성입니다. 당연히 일본 원정의 총사령관은 어느 나라였겠어요? 당연히 몽골이죠. 그래서 정동행성의 총사령관은 몽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동행성을 고려 땅에다 두고 여기에서 일본 전쟁을 지휘했는데 일본 정벌 전쟁이 끝났어요. 더 이상 일본을 정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동행성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해체하고 가야죠. 근데 이 새끼가 안 가요. 안 가고 계속 고려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 일제강점기에 뭐죠? 그쵸? 일제강점기의 총독부처럼 계속 고려에 남아가지고 사실상 고려를 통치하다시피 한 겁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몽골 간섭기에도 마찬가지로 앞잡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몽골이 이제 자기네도 중국 애들처럼 이제 이름 한 글자 해가지고 제국을 만들어서 원나라라 그랬죠. 이들을 친원파라고 부릅니다. 친몽파가 아니라 친원파.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일단 통역하는 사람들, 이제 몽골 사람들의 통역하는 정동행성에서 고려인들을 이렇게 채용할 거 아니에요. 정동행성에서 일하면 이게 고려 관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고려 관리가 아니라 몽골의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고려의 많은 여성들이 몽골로 끌려갔다 그랬죠.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몽골로 끌려간 고려 여성들이 몽골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게 여행을 이렇게 다녀봐도요, 이 아시아에서 한국 여성이 아시아 여러 나라랑 다 비교해보면 제일 아름답습니다. 이것도 뭐 이상한 국뽕을.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고려 여성들이 몽골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특히 귀족들, 몽골 귀족들이 고려 여성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아무래도 이 그 거친 유목민족보다 이렇게 여러 나라랑 교역하던 세련돼 문화, 송나라보다도 더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던 고려의 패션이 몽골보다 훨씬 앞섰겠죠. 그래서 몽골의 귀족과 귀부인들은 자기네 전통 의상을 대신에 고려 스타일로 꾸미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고려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몽골에서는 몽골 스타일보다 고려 스타일이 유행했다. 거꾸로 고려에서는 저 친원파들을 중심으로 몽골 사람처럼 꾸미고 다니는 놈들이 좀 있었죠. 머리 이렇게 변발하고. 자, 어쨌든 몽골에 가서 그 인기가 많았던 고려 여성들이 이제 귀족들, 심지어는 황족들하고 결혼을 해서 신분이 바뀝니다. 자, 이 여성들의 신분이 바뀌면은
동시에 누구도 바뀌냐? 고려에 있는 이 여성들의 친정집의 신분도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고려에서 몽골에게 여자를 내놔라. 몽골이 고려에게 여자를 내놔라. 그랬을 때 어떤 집안 여성들이 주로 많이 끌려갔을까요? 높은 쪽일까요? 낮은 쪽일까요? 당연히 낮은 쪽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왕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들이 우리 집안을 무시하고 우리 딸을 몽골에 바쳤겠다. 봐라, 우리 딸이 몽골에서 귀부인이 됐다. 심지어는 황후가 됐다. 나 이제 몽골 귀족이야. 고려 왕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이러면서 떵떵거리는 집안으로 바뀐 겁니다. 이들을 권문세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고려 정부 따위는 무시하는 겁니다. 세금 안 내요. 세금 거들어오면은 관리를 두드려 패가지고 쫓아내기도 해요. 이 집안 노비들이. 벼슬? 나 벼슬 할 거야. 과거를 외쳐, 새끼야. 나 벼슬 한다니까. 벼슬도 그냥 해요. 벼슬도 그냥 해. 그 다음에 노비양검법. 무슨 저걸 노비한 거야. 야, 너 빚 갚아, 못 갚아. 너 노비야, 새끼야. 노비도 막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전식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 땅 내가 가지겠다. 누가 말이야, 새끼야. 그래서 땅도 마음대로 가져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땅들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이 당시 권문세족들에 대한 기록에 보면은 산과 강을 토지의 경계로 삼았다. 야, 나도 그렇게 한번 부자 돼본. 정말 부자의 스케일이 다르죠. 예를 들면은 당신 부동산이 그렇게 많다면 그래. 몇 평이나 되는데 그래? 글쎄 평으로는 못 쓰겠고 저기 한강에서부터 말이야 저기 남산까지가 일단 내 땅이라고 해두지 뭐 이러는 거죠. 물론 그 드넓은 땅에서 고려 왕실로 바치는 세금은 땡전 한 푼 없는 거죠. 이러니 이런 땅들이 득실득실하고 이놈들이 관직과 땅을 다 독점하면서 몽골 앞잡이 짓을 하고 있으니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려는 이제 점점 골마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바꿔야 되겠어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